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시골 선비가 여러 동무들과 함께 한양의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났다. 한양에 거의 다 와서 어떤 동네 앞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느 기와집 담장 안에서 예쁘게 생긴 젊은 색시가 이마에다 손을 대고 눈짓을 하고 있었다. 이 선비는 저 색시가 아마 나를 오라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하고는 동무들을 보고 나는 이 동네에 볼 일이 있으니 자네들 먼저 가게 하고는 뒤쳐져서 그 기와집 안으로 들어갔다.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니까 주인은 그러라 하고 사랑으로 인도를 했다. 저녁을 마치고 선비는 그 집에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았다. 넓은 울 안에 저만큼 연못이 있고 그 연못 한가운데 초당이 있었는데 낮에 본 색시에는 그 안에서 글을 읽고 있었다. 이 선비는 문을 열고 색시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색시는 깜짝 놀라며 주역을 외기 시작했다. 선비는 꼼짝 않고 거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색시는 한참 동안에 주역을 외고 나더니 내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냐 하고 물었다. 선비는 사람이니까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소? 했다. 그러니 색시는 날짐승도 여기는 날아 들어오지 못할 텐데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고 물었다. 이 선비는 나는 시골에 사는 아무개인데 한양에 가구로 보러 가는 길에 낭자가 담 너머로 내다보며 이마에 손을 얹고 눈짓을 하기에 오라는 줄 알고 이렇게 들어왔소. 색시는 선비의 말을 듣고 나더니 어찌 생각하였는지 입었던 치마를 벗어 선비 앞에 펴놓고는 그 위에 앉으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말을 나는 일찍이 서방님을 여의고 수절하는 가부인데 어젯밤 꿈에 이 치마에 청룡, 황룡이 일어나서 이 벼루 위로 기어 올라가는 꿈을 꾸었소. 서방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이번 과거에 영락없이 장원급제를 하실 터인데 계시지 않아 그 마음이 서글프기가 그지 없었소. 그래서 좋은 꿈을 과거 보러 가는 선비에게나 주어서 급제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아무런 뜻이 없었소. 그런데 선비가 이렇게 왔으니 이왕이면 선비가 내 꿈을 받아가시오. 이 벼루와 붓을 드리겠소. 이것을 가지고 가서 과거를 보며 꼭 급제를 할 터이니 그리 알고 급제해서 집에 돌아갈 때는 꼭 다시 와서 나를 찾아보고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선비는 색시의 말을 듣고 감격하여 몇 번 이르고 치사하였다. 선비는 그날 밤 거기서 지내고 다음 날 벼루와 붓을 가지고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아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고 한림 박사의 벼슬을 얻었다. 선비는 하도 기뻐서 서둘러 집에 돌아가려나 색시가 한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동네를 들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색시는 그런지도 모르고 선비가 과거급제를 해가지고 오기를 기다렸다. 이제 오나 저제나 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날이 가고 해도 가고 그 선비한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색시의 친정아버지는 과거를 관리의 대신이었다. 색시는 그 선비의 소식을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선비는 장원을 하여 한림 박사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 색시는 그 말을 듣고 선비가 원망스러웠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여 보니 시골 선비가 장원급제하여 한림 박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서 자기 말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들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바랑을 메고 중의 차림으로 그의 선비 집으로 찾아가서 동량을 달라고 했다. 이 집에서는 쌀을 한 대 내주었다. 이색 씨는 깨를 동량하러 왔으니 깨를 좀 달라고 말을 하였다. 종은 다시 들어가더니 깨를 한 대 가지고 들어왔다. 색시는 일부러 밑 빠진 자루에다 그 깨를 받아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그리고 바람에 은젓가락을 꺼내서 땅에 흩어진 깨를 하날 하날 주워 담았다. 그러는 동안 해는 저물어 밤이 되었다. 색시는 밤이 어두웠으니 하룻밤만 새워달라고 해서 하룻밤을 그 집에서 묵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색시는 이 집 안주인을 보고 바깥 서방잎 진지상을 중이 갖다 드리면 더 높은 벼슬을 하게 될 터이니 자기가 갖다 드리마 하고 말을 하였다. 안주인은 그러라고 하였다. 색시는 아침 밥상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선비 앞에 공손히 밥상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선비는 이 색시를 본체만 채 했다. 그래서 색시는 그냥 나오고 말았다. 점심때가 되어서 색시는 또 점심상을 중이 갖다 드리면 벼슬이 높아진다고 하고서는 점심상을 들고 사랑으로 갔다. 점심상을 선비 앞에 갖다 놓아도 선비는 이 색시를 본체만 채 했다. 색시는 이런 것을 두 번이나 당하고 나니 그 집에 더 있을 수가 없었다. 바람을 짊어지고 그 집에서 나왔다. 집 앞에 연못이 있고 연못가에는 비자나무가 있었다. 색시는 비자나무를 깔고 글을 썼다. 이름 없는 시골 선비. 좋은 꿈을 주어 높은 벼슬을 올려주니 외로운 젊은 각시에 일심정성을 몰라 보는구나. 사람 고운 마음씨 알아보는 못 알아보는 인정 장님아. 눈마저 멀었으며 이렇게 글을 써놓고는 색시는 연못에 풍덩 몸을 던졌다. 그때 앞산에 나무하던 나무꾼들이 연못에 젊은 중이 빠져 죽었다고 그 소리를 외쳤다. 사랑에 있던 선비는 이 소리를 듣고 아차 하면서 버선발로 뛰어나와 연못에 가보았다. 그리고 비자나무에 글을 보았다. 글을 읽고 나니 그만 눈이 어두워져 아무것도 못 보게 되었다.